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신지요? 주말을 맞이해서 사실은 야외 활동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대기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도 열어놓지도 못하겠고 좀 하늘이 뿌옇고 그런 게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라고 하네요. 다들 이런 이 날씨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국내 증시를 보면은 장 초반에는 그래도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그래도 코스닥은 주봉 기준으로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피는 그나마 하락을 좀 진정시킨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금요일 날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 보고요. 그다음 미증시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 국내 증시를 보면 최근 강했던 테마 주도주의 균열이 약간 나오는 흐름이었었고요. 반면에 바닥권에 있는 IT, 반도체 섹터, 그리고 5G 그 외 자율주행 섹터가 강하게 치고 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찌되었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상방을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구간에서 사실 많이 불안하고 하지만은 이 파생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포지션들을 다 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의 힘이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경기민감주 쪽이 아직은 시세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저도 경기민감주까지도 다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스타트는 이 IT 반도체가 지난주 초에 이재용 부회장의 미 출장을 이슈로 한 차례 움직였다가 또 엔비디아의 상승과 그로 인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신고가가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IT 반도체 주가를 당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되죠. 최근에 제가 LG노텍과 DB하이텍을 주구장창 언급을 드렸었죠. 그전에는 기판을 말씀드렸고요. 자, 메타버스라는 영역이 사실은 무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글로벌적인 대장은 엔비디아가 사실 퍼포먼스 쪽에서는 대장이고, 로블록스가 이제 게임주 안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먼저 움직인 부분은 GPU라는 이 그래픽 카드의 필요 때문에 움직이는데, 사실 메타버스 이 세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단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GPU 또한 안에 기판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기판이 같이 움직였고, 그에 따른 이 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발 상승은 결국은 IT의 전반적인 상승을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최근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했다면 그 이후에 이 하드웨어, 즉 XR 기반에서 애플의 내년 하반기 출시, 그 다음에 오큘러스 2의 이 선방 등등이 지금 하드웨어 부분에서도 주가를 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이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률 때문에 다소 수혜받았던 이 IT 그 하드웨어 쪽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의 전략을 잘 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 시장 보면 장 초반에 어찌됐던 미국의 상승 덕분에, 그리고 장 초반부터 이 애플의 2025년도 자율주행 차 출시 가능성이 기사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LG전자, LG이노텍 등등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이 버라이즌 CEO와 그리고 바이오를 챙겼다라는 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밖에 5G 주가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강했던 이 게임주, 메타버스, NFT 등 종목군들이 좀 쉬었고요.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가 좀 밀리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일부 조정을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를 좀 받았던, 아니죠,
반등을 모색했던 IT 반도체가 좀 올라왔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로 인해서 일단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은 훨씬 많은 부분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네, 시장의 수급은 견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우려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외국인 선물 포지션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애플의 자율주행 출시 소식으로 기존의 대장주들이 있었죠. 저희도 인포베크를 이제 언급을 했었고, 저도 시가에 들어가서 사실 상한가에 매도는 못했고요. 24% 구간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와 준 것 같고요. 일단은 2025년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아침에 좀 올렸다가 좀 밀린 이후에 올라갈 걸로 생각을 했으나, 워낙 갑작스럽게 나온 기사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아마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추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 외 IT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했죠. 그런 종목군들 이따 한번 다 돌려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국내 증시 코스닥 기준 지수로는 전일도 말했듯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이번 파동으로 볼 때 코스닥 지수는 신고가인데 모든 종목이 팍팍 올라줬으면 하나 순환매로 오르고 있다, 소외된 느낌도 분명히 들 것이다. 그러나 분명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전부 반등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고가까지는 버티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코스닥 지수가 1070포인트 언저리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107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까지는 일단 지켜보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네요. 자, 애플의 이슈 굉장히 강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 자율주행 출시는 2025년도이기 때문에 다소 멀게 느껴지지만은, XR 디바이스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이슈화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XR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LG 이노텍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금요일은 삼성 전기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삼성 전기까지도 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네요. IT 반도체, 엔비디아 호실적, 메모리 섹터, 시장 흐름이 반도체 sek터, 그동안 무시하고 지나갔던 저평가 메리트가 점점 올린다. 여기에 메타버스도 같이 엮여 있다라고 했죠. 자, 탑픽 종목군들입니다. 탑픽 종목 안에서만 보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임주, 이거는 이 밑에 제가 다시 정리한 걸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 미국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면은, 일단 다우는 네, 마이너스 0.75%까지 빠지면서 밀렸고, S&P 500도 저가는 약간 좀 밀리면서 빠졌죠. 나스닥은 일단은 이 지수는 강세인데 전부 다 오후장에 조금 밀리는 모습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신 이 핵심 종목군들은 뭐 엔비디아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8%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는 월요일날 뭐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주고요. 그 밖에 애플, 테슬라, 루시드 모터스 등 최근에 강했던 섹터가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장은 네, 강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군에서 일반적으로 시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단기 이슈가 되는 이 지옥 관련된 종목이 한 차례 뭐 흐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월요일날 예상이 됩니다. 자, 미 증시 보면은 애플의 이 자율주행 이슈가 지속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전기차 섹터에서 테슬라 뭐 여러 잡음이 많은데, 그래도 네,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전기차 섹터를 여전히 강세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신규 매수 의견이 나오면서 일단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마이크론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국내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는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다우라든지 뭐 전반적인 산업군이 밀린 거는 최근에 지속 우려 사항으로만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우려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어요. 뭐 항공, 카지노, 뭐 유통, 소비, 크루즈,
등등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고, 최근 국제 유가의 하향 조정에 따른 원자재 섹터가 밀리면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으로 마감이 됐다. 국내 증시와 미 증시 여전히 똑같은 쏠림의 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의 탄생보다는 기존에 잘 나가던 종목 섹터에서 지속적인 시장 상승을 유지하는 구도로 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자, 이 IT 반도체 관련된 부분하고 지수, 그 다음에 종목군들 보고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 몇 개 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코스닥 지수를 먼저 놓고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강력한 갭이 발생을 한 거는 일반적인 수준의 갭이 나온 게 아니다.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는 증시는 아주 오랜만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볼린저 밴드를 갭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잘 안 나와요. 지수에서 아주 잘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왔죠. 이런 구간에서 갭으로 돌파하는 지금 상승, 그리고 이번에도 갭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든 시장은 1060포인트를 저는 보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이 쌍봉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줄지는 일단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피가 생각보다는 약한데요. 여기에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얘도 이 아래권의 박스권을 견조하게 다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000P가 돌파가 된다면 코스피도 빠르게 3050이라든지 3100포인트까지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한번 보죠. 애플이 일단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사상 최대치를 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고점을 쌍봉처럼 느낌이 났으나 이러한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꺾이지 않는다면 지속 우상향을 해갈 가능성이 높겠고, 자, 그 밖에 나스닥도 신고가 영역이죠. 항상 이 신고가는 좋은데, 신고가는 항상 좋은 일이에요. 좋은데 이런 구간이 쌍봉이 될지 아닐지만 체크만 하면 저는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장에서 여는 부의장이 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사실은 종목군들이 좀 밀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주 목요일날 이 FOMC 의사로 공개 때 다시 한번 나오는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속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뭐 거래량을 실으면서 음봉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일단은 우상향 기조로 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지수는 이런 쌍봉 구간에서 조심해야 돼요. 쌍봉 구간에서 지금 일단은 쌍봉 구간이고, 근데 이때는 쌍봉 구간에서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온 거죠. 돌파를 하고 올라온 거고, 지금도 쌍봉 구간에서 일부 갭은 들었는데 이 위치를 더 올려줄 수 있는 거는 애플의 추가 상승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차트, 국내 종합 주가 지수는 이 정도 선에서 봐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볼게요. 자, 금요일날 LG전자가 거래대금 6,500억을 터치면서 일단은 갭을 크게 들었는데, 사실 저는 LG전자를 볼 생각은 거의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 갭이 4% 가까이 들었는데 대형주가 4%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포뱅크를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조금 밀릴 걸로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좀 밀릴 걸로 약간이라도 아랫꼬리를 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가부터 분할로 좀 매수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구간이 5일선이기 때문에 5일선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좀 걸어 놨는데, 찬물량만 잡혀가지고 여기 올라갈 때
네, 거의 엄청 빠르게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냥 6분 만에 여기서 올라갈 때 대충 12,000 얼마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이런 구간 돌파 자리잖아요. 장기 평선에 걸리는 자리여서 이 부분에서 그냥 매도를 했더니 상한가에 너무나 빨리 가서 조금 아쉬움이 많고, 워낙 과거에도 애플 관련된 대장주로 엮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2025년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저는 다시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후발주자로 라닉스가 올라왔는데 둘 다 거래대금이 그렇게 썩 많은 모습은 아니죠. 네, 워낙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동안 LG노텍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목요일 날도 장 초반에 눌릴 때 조금만 더 눌렸으면 매수의 관점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매매를 못 하고요. 조금 위에서 매매를 해서 금요일 날 매매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비중을 조금 실어 놓고 시간에 좀 더 사서 시가 올라갈 때 한 3%좀 안 되는 구간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워낙 이제 무거운 상태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디바이스 안에서는 넘버원 대장으로 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장기 박스권이라고 하죠. 1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한 상승이 대형주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눌렸다가 더 큰 상승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도 오랜만에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과거 이러한 고점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도 이 구간, 네, 이 구간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16,500원 언저리에서 뭐 매수를 해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상향 기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부 다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디바이스, 그리고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아직 묻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월요일날 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장기 평선을 뚫는 아일랜드 갭이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날 생각 외로 이렇게 떠서 출발하는지 일단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통상 이 D램의 대장은 원익 IPS, 테스, 뭐 사이맥스 이런 쪽인데, 이런 종목군들의 추가 상승이 월요일 날도 분명히 한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통상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종목군들이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는지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끼가 많은 종목인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 이날 전략주였는데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말았었죠. 주말 전략이 시그네텍스를 공략하는 거였는데, 일단 그 종가를 넘어선 상태에서 고가권 달리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안에 이 테마성 종목에서 하나 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머티리얼즈 신고가가 나왔죠. 신고가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수급 실적 무난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소재 쪽에서 신고가를 치고 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원익 QNC까지 해서 좀 종목을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네, DBI텍 빠졌구나. DBI텍은 종목을 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제가 볼 때 지속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번 월요일 날 드렸죠. 네, 가격의 상승에서 네, 지속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올라갈 때마다 바닥권에서 굉장히 파동이 큰 종목이죠. 이때도 2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네, 한 50% 가까운 상승도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IT 반도체 섹터에서 뭐 2차 전지로도 엮이긴 하지만은 KC라는 종목이 금요일 날 굉장히 또 거래 대금을 많이 터트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이렇게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매매를 참 많이 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구간에서부터 엄청나게 매매를 많이 했었죠. 보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런 구간에서 거의 대부분 매매를 다 해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도 돌파 매매를 좀 했었고요. 일부 아직도 조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들어간 거 반 팔고 반을 사실은 상한가를 기대를 하고 금요일날 매도를 안 하고 그냥 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반 판 거 다시 종가에 좀 매수를 해서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 개념으로 좀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파동이 일단은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대금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봐보려고 들어갔던 종목이라 여기서 시세가 더 나오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높은 구간이라 이거를 추천드리긴 좀 어려운데 금요일날 시장의 특징주였기 때문에 KC는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이 가상화폐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뭐 다날이라든지 뭐 비덴트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는데, 일단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빗썸 라이브가 11월 말에 아마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빠진 거는 이 빗썸의 가상자산 신고가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 일단은 좀 빠졌고,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시간 외에서 일단은 한 3% 정도가 좀 올라와 있죠. 다시금 돌파를 해서 가는지 정도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후에 눌렸을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무려 고점에서 거의 매일 조 단위로 지금 돈이 터지는데, 목요일도 1조가 들어왔고 어제도 1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죽더라도 쉽게 죽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대장 테마죠. 싸이월드 쪽으로. 싸이월드 관련해서 다날 한글과 컴퓨터는 단기 과열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은 최소한 이 아래까지 빠지면 그때 봐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래까지 빠지는 모습을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위메이드 이야기를 하죠. 일단 게임주들이 또 금요일날 IT 반도체가 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밀렸는데, 위메이드는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위메이드를 저는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은 쉽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점은 안 나왔다라는 말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믹스 코인이 또 주말에도 계속 폭등을 하고 있네요. 주말에도 폭등을 하고 있는 관계로 월요일날 다시 한번 이 게임주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미약품 때도 그랬고요. 아모레퍼시픽 때도 그랬어요. 대주주의 지분 가치가 막 부각이 되고 할 때가 단기 고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이 위메이드를 보면서 다른 게임주들이 생명을 연장하는지를 체크를 해 봐야겠죠. 위메이드는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움직일 거고, 위메이드 맥스가 거래 정지였다가 이제 내일 거래 정지가 풀리죠. 워낙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의 시가총액 그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또 끌어올리면서 고점 돌파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돌파 매매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게임주들 체크 좀 해보죠. 어제 말씀드렸던 미투온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눌림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돌파해 주는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박스권 돌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크래프톤
기관의 매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일단 주가가 살짝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서 종목을 보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래 구간에서 봐보시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이 아래까지 밀리는 거 보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NC소프트, 저도 NC소프트는 이런 구간에서 차익 매매 사인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70만원 언더까지 최대한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컴투스도 11월 말에 이 게임빌이 컴투스 홀딩스로 이름을 바꾸죠. 그 구간에서 이런 종목이 좀 밀려 내려오는지 기다리면서 좀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도 돈이 조 단위로 거의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게임즈, 이번 주 25일 날 던전앤파이터 국내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19,000원 초반 혹은 19,000원 언더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일단은 좀 지켜봐도 저는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게임주들은 몇 개로 옥석을 좀 가려놓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메타버스 섹터 몇 개 보면 덱스터가 일단 메타버스 안에 대장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에서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템버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24시간 만에 전세계 1위에 올랐다. 이거는 뭐 물론 좋은 일입니다. 저도 주말에 지옥을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보고는 싶었어요. 보고는 싶어서 봤는데 그렇게 썩 재밌다라는 생각은 못 들었는데, 또 1위 했다니까 주가에는 일단 움직임은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덱스터 캡이 많이 뜨면은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 콘텐츠리 실적으로 제작사기 때문에 제 콘텐츠리 아마 캡 많이 뜨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이 벌써 1조 2천억이죠. 1조 2천억이라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올라간다면은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자, 한 가지 좀 김현주인가요? 김현주, 이 변호사로 나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김현주 관련해서 IOK의 소속 연예인이죠. 일단 덱스터도 그렇고 제 콘텐츠리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터 관련해서, 지옥 관련해서 IOK를 한번 봐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테마주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너무 높아서 그렇게 종목을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이미 여기 안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지금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한다면 뭐 일정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